칼보다 가벼운데요. 듣는 순간 더 깊게 베이더라고요. 군을 움직이지 말고 다른 길로 하자. 이 말이 왕 이연의 입에서 아주 조용히 떨어졌을 때 연지영은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전하의 전쟁을 요리로 바꾸겠다는 결심이었고요. 제산대군은 미소를 얇게 펴서 숨겼는데요. 얇은 미소일수록 더 무섭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강목주는 향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거울을 받고 인주대왕 대비는 한 발 물러서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천천히 말했었습니다. 군이 나가면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지요. 상처로는 집을 못 세웠었더라고요. 그 말이 시작의 약속이 됐습니다. 연지영은 수락안으로 돌아와 불을 줄였습니다. 불이 요란하면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먼저 잔잔해져야 했습니다. 엄봉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궁, 군사를 멈추고 다른 길이라면 설마 접대상으로 전장을 바꾼다는 뜻이겠지요? 연지영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맞아요. 오늘 밤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칼 대신 식탁으로 들어오게 만들자고요. 맥만수가 장작을 하나 덜 넣으며 웃었습니다. 칼집은 닫히는데 칼끝은 열리겠군요. 그럼 불의 호흡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윤춘식은 소금 단지를 품에 안고 다니며 소금의 결을 세웠고 칼날을 마른 헝겊으로 공들여 닦았습니다. 민계덕은 물에 끓는 점을 귀로 듣겠다면서 새벽부터 솥에 숨을 기록해뒀다고 자랑했었습니다. 낮이 기울 무렵 임송재가 정각으로 불려들어가 이연 앞에 섰습니다. 전하, 군을 움직이지 않으면 외부는 우리를 약하게 볼 것입니다. 이연은 시선을 들지 않고 대답했는데요. 약해 보인다는 말이 가장 약한 말이지. 강한 자는 약하게 보여도 흔들리지 않거든. 임송재의 미소가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의 끝은 무엇으로 합니까? 이연은 잠깐 멈췄다가 아주 단순한 대답을 놓았습니다. 기억으로. 연지영은 그 말의 온도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람은 총보다 먼저 냄새로 마음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어린 날의 국물, 씁쓸한 봄나물, 첫 장을 열었을 때의 발효 냄새. 겉으론 흔들리지 않는 제국도 속에서는 단 한 그릇의 기억으로 칼을 숙였었더라고요. 첫 번째 고비는 손님의 정체였는데요. 밀봉된 복문을 열어본 인주대왕 대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국 사신도 아니고 변방의 장수도 아니구나. 패비 연씨와 엮였던 옛사람의 후예라 하네. 홀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패비 연씨의 그림자는 여전히 금기였고요. 이연의 손끝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강목주는 이마를 짚는 척하며 속으로 계산을 더했는데요. 어머니의 냄새로 왕을 흔들러 온 손님. 이라면 연지영의 요리는 칭송과 오해를 동시에 부를 겁니다. 표적이 더 선명해지는 밤이겠구나 하고요. 수라가는 두 번째 고비를 맞았습니다. 석일금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는데요. 상궁, 오늘의 수건과 향락 매듭이 바뀌었답니다. 장광 내관 말로는 손길이 섞였다고요. 장광 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듭의 첫 고랑은 국내의 법인데 끝 고랑이 바깥 장터 손이라서요. 외부와 내부가 반씩 섞였습니다. 연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반반이면 더 조심해야 해요. 안에서 끓이고 밖에서 불어시키는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엄봉식이 즉시 차열을 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향낭은 접습니다. 오늘은 향 없이 가죠. 강목주가 멀찍이서 들었는지 아주 얇은 미소를 굽혔습니다. 익숙함을 빼버리는 요리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불안은 선택을 서두르게 만들고 서두름은 실수를 낚아채곤 했었습니다. 세 번째 고비는 메뉴였습니다. 사신도 장수도 아닌 손님에게 왕의 진심을 보여주되 정적들에게 감정의 상차림이라고 조롱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연지영은 칠기 뚜껑 위에 손가락을 눌러 온도를 재며 말했습니다. 겉의 화려함을 벗기고 속의 맛으로만 설득하죠. 봄의 씁쓸함, 장의 오래된 짠맛, 곡물의 숨, 그리고 물의 기억. 맥만수가 물었습니다. 물의 기억이요? 연지영이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제일 먼저 삼키는 건 물이잖아요. 첫 기억이 물이라서요. 오늘은 물을 맑게 만들고 그 위에 얇게 음식을 띄울 거예요. 윤춘식은 소금의 결을 한치 낮춰 잡았고 신막지는 칼끝을 둥글게 눕혀 직선의 상처 대신 곡선의 상처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민계덕은 불 속에서 숨을 지켜보겠다며 귀를 기울였고요. 네 번째 고비는 제산대군이 던진 단서였습니다. 대령숙수, 군을 쓰지 않겠다는 건 칼을 집어넣는 것과 같네. 하지만 칼집도 무기인 걸 잊지 말게. 언뜻 충고처럼 들렸는데요. 실제로는 위협이었습니다. 칼집이 무기라는 말은 칼을 뽑아 베지 않아도 마음을 베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지영은 예를 올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칼집이 무기라면 그 안을 비워두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제산대군의 눈이 아주 짧게 빛났습니다. 비워둘 수 있는 사람과 비워두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갈리더라고요. 해가 기울고 다섯 번째 고비가 들어왔습니다.
임송재가 수라간 문턱에서 전하의 뜻을 받들어고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요. 바로 다음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정의 체면상 손님 앞에서 실수는 없어야겠습니다. 의식의 모든 물건은 제 손을 거치게 하겠습니다. 석일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장광내관이 아주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연지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수라간 쪽 물건만큼은 자신이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체면이란 말 뒤에는 늘 누군가의 손이 숨어 있었거든요. 밤이 드디어 오고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손님은 자신을 패비 연씨의 시녀의 손자라고 소개했는데요. 어린 전하가 마지막으로 드셨던 맛을 기억합니다. 그 말이 6번째 고비를 만들었습니다. 이연의 눈두덩이 아주 살짝 떨렸고요. 강목주는 바로 그 떨림을 잡으려는 듯 부채를 접었습니다. 인주대왕 대비는 두 손을 맞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침묵의 길이가 길수록 바닥에 쌓이는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연지영은 손님에게 예를 갖추고 아주 간단히 묻습니다. 그 맛이 슬펐나요? 따뜻했나요?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둘 다였지요. 슬퍼서 따뜻했고 따뜻해서 더 슬펐습니다. 연지영은 첫 그릇을 물 위에 띄웠습니다. 맑은 장국에 아주 얇게 저민 봄나물, 그 위에 장을 한 방울. 이연이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삼키자 홀 전체가 호흡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씁쓸한데요. 끝이 달지는 않네요. 이 대답이 7번째 고비를 넘어가게 했습니다. 슬픔을 달콤함으로 덮지 않겠다는 의미였고요. 강목주의 손끝이 조금 굳었고 재산대군의 미소가 더 얇아졌습니다. 임송재는 여전히 고요했는데 고요가 도리어 요란해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은 곡물에 숨을 살려낸 작은 반이었습니다. 들기름을 한 방울만 문턱에 걸치고 소금은 반치 뒤로 물렸고요. 손님이 그것을 맛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마마께서 억지로 드시던 쓴맛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먹기 어려우면 어른이 먼저 먹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요. 이연의 목이 잠깐 멈췄습니다. 인주대왕 대비의 시선이 연지영에게 스쳤고요. 대령숙수 그만. 왕의 마음을 너무 깊게 파지 말게. 연지영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파는 게 아니라 길을 닦는 중입니다. 내일 군이 움직이지 않으려면 오늘 길이 있어야 하거든요. 세 번째 그릇은 온도의 조율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 끓기 직전의 온도. 혀에 문을 두드리되 밀어붙이지 않는 방식이었고요. 손님이 천천히 씹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온도면 사람은 싸울 이유를 잠깐 있습니다. 이연이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잠깐이면 충분하지. 잠깐 동안 사람은 진심을 보였었거든. 재산대군이 부채를 들어올리고 변죽을 올렸습니다. 진심이 오래가면 좋겠네만 세상은 잠깐만 기억하지. 연지영은 고개를 숙여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의 연속으로 밤을 건너야겠다 하고요. 8번째 고비가 불쑥 든 곳은 의식 뒤편의 수건더미였습니다. 석일금이 허둥지둥 와서 속삭였는데요. 상궁, 수건 사이에서 이상한 매듭이 또 나왔습니다. 안쪽은 우리 매듭인데 바깥 꼬리는 장터 매듭이에요. 장광내관이 매듭을 뒤집어 보더니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겉을 뜯어내면 속이 망가지니 오늘은 반대로 합시다. 속을 살려 겉을 흘려보내는 식으로요. 연지영이 그 조언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그릇의 구성을 고쳤습니다. 익숙한 향을 빼고 익숙한 온기를 더했고요. 텅 빈 접시 가장자리에 물자국을 살짝 남겼습니다. 기억은 자극보다 빈자리에서 더 크게 자라났었거든요. 9번째 고비는 말의 칼집이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을 쓰지 않는 길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이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내일 누군가는 다시 칼을 찾을 겁니다. 그때 이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칼이 먼저냐 길이 먼저냐를 내일까지만 미뤄보자. 오늘만큼은 길이 먼저였다고 이 궁이 기록하게 할 것이다. 인주대왕 대비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고 강목주는 부채를 반쯤 접었습니다. 재산대군의 미소가 한번 깨졌다 이어붙여졌는데요. 이어붙인 미소는 원래보다 금이 더 잘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10번째 고비가 수라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눌러 쓴 자가 짧은 정갈을 던지고 사라졌는데요. 대령숙수를 오늘 넘기면 내일 왕의 분노가 칼보다 빠르다. 임송재가 정갈을 집어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모욕적인 협박이네요. 다만 체면상 수라간의 안전을 더 확보해야겠습니다. 연지영은 정갈을 불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불에 약하고 길은 불에 강했거든요. 석일금이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상국, 문을 닫을까요? 연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은 열되 길목만 좁혀요. 오늘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도 쉽게 나가진 못하게. 그 밤, 연지영은 빈 그릇 3개를 조리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하나는 물의 기억, 하나는 장의 짠맛,
하나는 봄의 씁쓸함. 빈 그릇을 보는 사람은 스스로의 맛으로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채우는 방식이 달라서 그게 곧 협상문이 되었습니다. 이연이 홀로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군을 멈춰 세운 값이 너무 크지는 않겠느냐? 연지영은 웃었습니다.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는 내일 아침에 향이 말해줄 거예요. 오늘 밤만은요, 전하의 혀가 전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빈 그릇 하나를 들어 올리고 아주 낮게 말했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먼저였네. 내일은 내일도 그럴 수 있기를. 새벽이 밝아오자 수라간의 불은 여전히 고르게 탔습니다. 엄봉식은 칼을 눕혀놓고 손을 주물렀고 맥만수는 장작 더미를 정리하며 코끝으로 숨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윤춘식은 소금단지에 천을 덮고 신막지는 칼집에 칼을 넣은 채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민계덕은 솥에 숨을 마지막까지 적어두었고요. 장광내관은 매듭노트에 밤의 기록을 더했습니다. 석일금은 상처난 손등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기면 곰더라고요. 드러내야 낫더라고요. 그 말이 오늘의 여운이 됐습니다. 강목주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향낭을 봉인함에 넣었습니다. 향을 믿지 말라더니 오늘은 향 없이도 마음이 움직였네. 하지만 바로 덧붙였죠. 그래도 내일은 모릅니다. 제산대군은 창호에 기대서서 멀리 담장을 봤습니다. 군이 멈춘 날은 길이 번성하지. 길이 번성할 때 칼집이 가장 빛나는 법인데 임송재는 새 종이를 꺼내고 손의 습관을 일부러 고쳐 썼습니다. 익숙함이 들키면 새 익숙함을 만들 뿐이지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매끈했는데요. 매끈함 뒤에 남는 미세한 긁힘이 오늘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연지영은 마지막으로 조리대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길이 누군가의 상처를 덜어주게 해주세요. 칼 대신 그릇으로, 분노 대신 온도로. 바람이 들어와 등잔불을 살짝 흔들었는데요.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을 보며 연지영은 알았어요. 군사 대신 다른 길을 고른 밤이 이 궁의 오래된 상처 한 겹을 아주 조금 더 칠해줬다는 걸요. 내일 누가 칼을 찾더라도 오늘 이 길이 있었다는 기억 하나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기억을 붙잡는 다음 상차림은 다시 그녀의 손에서 시작될 거라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하리라고요.